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갔고요. 오늘 바로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전망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공동선언이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죠. 이게 지금 10년이 넘는 12년 만에 예.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동선언 내지는 비슷한 거라도 커뮤니케 비슷한 거라도 좀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그 문제 강제징용 문제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의 도저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측으로서는 지금 양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일본 측이 양보를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일본 측은 하나도 못 내놓겠다. 오히려 이걸 철회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너무 과대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수 쪽에서의 목소리를 빌려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담은 거죠. 예.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너무 이상한 짓 하지 마라라는 경고를 지금 굉장히 보수 쪽에서 세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너무 가까워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해석해가지고 지금 이걸 한국이 철회한 경험이 2015년도에 있었지 않느냐. 위안부 합의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철회하고 뭐 구상권을 하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고 한국은 항상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시다 총리 행동을 해라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 쪽에게 이러이러한 선에서는 양보를 하겠다라는 것도 못 내놓을 뿐더러 더군다나 공동선언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양자 정상회담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이제 이번에 오늘 공동선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네.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네. 그 당시에 그 실무 작업만 해도요. 그 선언문이 나오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일 관계는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네. 이 선언문 작성하는 그 문구 하나하나 만드는 거에 예. 그 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아마 치열하게 붙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큰 틀에서 결단을 일단 내렸고 그 실무 작업은 앞으로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선언문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의 여러 가지 현실을 담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시작했다. 예, 그동안에 아무런 저것도 없고 완전히 최악으로 가고 있는 이 한일 관계를 새로 회복하고 예. 시작을 했다라는 게 저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대통령실도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게 어쨌든 선언문을 만들기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간이 부족했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서두르지를 않으면 사실은 서두른다는 게 결국은 결단의 문제예요. 한일 문제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과연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런 게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다 안고도 이걸 빨리 선택을 안 하면 우리는 한일 관계 아무도 못 풀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대통령께서 이걸 결단을 먼저 하고 먼저 앞장서서 나가신 거죠, 한 걸음을. 네. 그럼 그 다음에 후속 절차는 맞춰서 하는 거지. 후속 절차가 이미 다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